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제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고 현재 업무 방식만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되고 이게 틀렸네요. 단기간 효과 위주로 아니죠. 요거 한두 달 쓰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쭉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요거는 2번이죠. BPR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가 아니라 BPR과 ERP는 경영 혁신 부분과 연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 3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BPR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리엔지니어링 부분을 나오면 이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과 이용 극대화. 이건 단일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 4번. 5번 문제 시계열 분석 과정에 포함된 변동 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변동 요인은 4가지 있었어요. 경향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4가지가 있었는데 경향 변동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하향 길을 걷다가 회복하다가 이제 안정을 걸으면서 쭉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게 이제 경향 분석에 대한 내용 맞고요. 순환 변동은 이런 경향 변동과 같이 1년 이상 기간에 나타나는 건데 일정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3년 주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경우는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절 변동은 계절 변화에 따른 단기적 변동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불규칙 변동임이라서 틀렸네요. 6번 문제 대한모터의 자동차에 대한 1월과 2월의 판매 예측치가 1,500대랑 3,000대입니다. 그래서 요건 지수평화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요거는 자 식을 써보면 당월 예측치는 평화상수 곱하기 전월의 실제값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화상수 곱하기 전월의 예측치. 네, 요게 당월 예측치예요. 그래서 우리 당월 예측치는 3월이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평화계수 주어져 있고요. 전월 실제값은 3,000대예요. 1월달 건 고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200대죠. 2월. 그러니까 전월이 2월이니까 2월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3월. 1월 거는 그래서 고려할 필요 없어요. 함정이니까. 3,200대 플러스 자, 1-0.3이니까 0.7 곱하기 3,000대. 이렇게 하면 정답은 3,060대.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다음 판매 할당 방법 중에요.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하고는 요거는 이제 전략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라는 건 지역 및 시장별 할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 8번 문제 다음 중에서 수주 등록 후에요. 고객에게 예정 납기를 통보하기 위하여 참조하는 재고 정보는 무엇인가인데요. 네, 수주 등록한 다음에는 일자별 가용 수량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약속 가능 재고 그리고 현 재고를 가지고 참고하여 납기일을 통보를 합니다. 총소요랑 순소요랑 안전재고량은 생산 쪽에 나오는 그 자재소요 계획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 중에 생산성 지표를 활용한 목표 매출의 계산식은인데요. 자, 판매 계획할 때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때 성장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 푸실 때 이 공식이 다 들어오면 괜찮지만 이 공식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힌트를 좀 드리면, 자, 성장성은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증가율이라든가 점유나 확대된다라는 개념, 이런 문구가 나오면 성장성 지표구나 보시면 되고요. 수익성은 이익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목표 이익률, 한계 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뭐 이런 거 나오면 수익성이구나. 그리고 우리 손익분기점 요것도 수익성 지표입니다. 생산성 지표 부분은요, 1인당 뭐 1사당 이렇게 나오면 성장성 지표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목표 매출에 요거는 목표 이익률 나온 거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고요. 매출액 증가율, 점유율 요 아이 두 개는 성장성 지표. 4번이 생산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10번 문제. 여신한도에게 운용을 위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으러 오면 회수기간을 산출하고 합니다. 회수 내역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현금은 이제 0일이기 때문에 0일을 적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계산식 쉬워요. 네, 매출액에다 기간, 매출액에다 2억 곱하기 기간, 어, 1억이죠. 네, 다시. 네, 그리고 1억 곱하기 30일 플러스 2억 곱하기 60일 플러스 3억 곱하기 120일. 네, 요거를 매출 총액이 10억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51.41 나오고요. 적절한 거니까 51일, 요거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공급망의 고객 대응 납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물류 거점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고객 대응 납기를 단축시키기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정답 1번인데요. 물류 거점수를 증가시켜서 물류 거점과 수요지 간의 거리가 짧아지게 하면 고객 대응 납기를 단축시키기에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의 차원 4요소 중에 시간의 경쟁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 4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 이렇게 4가지 있었고, 자, 비용은 적은 자원으로 서비스 제품 만족하게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의 경쟁 능력 요소이고요. 품질은 고객 욕구 만족의 척도가 품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의해 결정. 유연성은요, 설계 변화 아니면 수요 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중요한 포인트. 시간은 좀 빠른 거예요. 빠른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신속한 제품 배달, 정시 배달, 이런 것들이 시간의 경쟁 능력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빠른 제품 개발 1번 맞고요. 신속한 제품 배달 맞고요. 이거 정시 배달 맞습니다. 3번이 유연성에 대한 내용이라서 틀렸네요.
정답 3번. 13번 문제.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운송함의 특성, 운송료, 운송수단 유형. 근데 운송 경로 이용 경험은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용 경험까지는 효율적 운송 경로 선정의 사항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좀 약하죠, 이런 것들은. 네, 13번,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고는 안전재고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재고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죠. 순환재고는 비용 절감 위해서 네, 그 경제적 주문량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로트 사이즈 구매나 생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순환재고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수송재고는 수송 중에 있는 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재고 요거는 이제 비축재고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계절적인 수요 급등이라든가 파업으로 인해서 예상될 때, 그런 생산 중단이 예상될 때 좀 미리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재고는 비축재고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문제. 재고관리의 기본 모형 중에서 고정 주문량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문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Q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퀀티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정 주문량 모형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정 시점까지 재고가 이쪽 재고가 100까지 차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고가 한 1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 90만큼을 주문하는 거. 그래서 고정 주문량, 양이 고정적인 거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자, 요 일정 시점만큼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주문량은 변동되지 않아요. 주문량은 고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문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고 수준 점검 시기도 정기적이지 않아요. 그냥 일정 시점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매일매일 이렇게 재고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 쉽고 조달이 수월한 경우에 주로 적용하기가 좋은 게 고정 주문량 모형이 되겠어요. 16번 창고관리 시 보관을 위한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예,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거 맞는 얘기고요. 창고 보관 효율, 특히 용적 효율을 위해 물품을 아니죠. 낮게 쌓는 게 아니라 높게 쌓는 거. 높게 쌓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높게 쌓기 원칙. 높게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보관 물품은 가까이, 그리고 아래쪽에. 왜냐면은 아래쪽에 가벼운 게 있으면 깔리겠죠.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찌그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무거운 물품은 출입구 가까이 아래쪽. 요거 맞는 얘기. 그리고 보관 작업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물품의 위치에 주소 번호를 표시하는 거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틀렸네요. 17번 문제. 다음 중에서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설계도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제조 과정. 이상적이라는 거에서 요거는 이론적인 원가인 부분이고, 네, 정답은 표준 원가입니다. 표준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는 원가인 거고요. 예정 원가는 뭔가 입찰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제시하는 그런 예상되는 원가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 18번 문제. 다음에 가격 결정 방식 중에서 소비자의 평가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자 중심적. 구매자 중심적 원칙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네, 구매자를 포커스로 해서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 가격 예측 방식도 해당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경쟁, 요거는 이제 경쟁자 중심적인 부분이고요. 코스트 플러스라든가 목표 투자 이익률은 비용 중심적 방식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19번 문제. 다음 중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 분석의 목적입니다. 원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자,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거고 원가를 산정해서 판매 이익을 계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 이익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계획 결정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0번 사업장별 분산구매 방식과 비교할 때 본사 집중구매 방식의 장점입니다. 자, 구매 절차 통일하게 용이하죠. 본사에서 한 번에 하니까 1번은 맞는 얘기. 그리고 구매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집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 측정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 해당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사업장별이죠. 3번이 틀린 설명. 그리고 대량 구매할 수 있어서 가격 거래 조건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매팀의 그런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본사 집중 구매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자기 거 만드신 다음에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